자, 오랜만에 재미로 듣는 이야기 영상을 만들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달러라든지 미국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론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름은 달러 밀크쉐이크 시어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미국 달러 쉐이크 이론, 이 무제한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달러가 약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반대로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달러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달러와 다른 화폐들과의 관계, 그리고 달러는 언제까지고 강해질 것인가,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값은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외국 쪽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국내에서 혹시 이제 영상이 만들어진 것이 있나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브렌트 존슨 관련된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가지각색 인터뷰를 여러분들께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저것 한번 들어가지고 이제 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한다거나 빠뜨리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브렌트 존슨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월가에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산티아고 캐피탈, 이 부자들의 자산 관리를 해주는 회사의 CEO로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의 이름,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의 이름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There Will Be Blood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에서 따온 것으로 이 영화 자체는 기름에 관련된 경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영화의 한 장면 중에서 저도 영화를 안 봐서 그것이 주인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한 사람이 그 다른 경쟁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네가 소유한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땅 옆에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밀크쉐이크를 쪽 빨아들이듯이 네가 가진 기름을 죄다 빨아 먹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저도 기회가 되면은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브렌트가 봤을 때 달러 가치가 이렇게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게 되면은 떨어져야 하는데 왜 안 떨어지지? 그리고 금값은 훨씬 더 올라야 정상인데 왜 오르지 않지라는 데서 거기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만들어낸 이론으로서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것이 2016년도 그리고 2018년 정도에 이르러가지고 이 이론을 어느 정도 완성시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대가 되었는데 이 이론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브렌트 존슨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은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치는 떨어져야 정상이죠. 달러도 많이 인수하면 할수록 가치가 떨어져야 정상이어야 했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 세계는 여러 종류의 화폐가 존재하고 있으며 단일 화폐만이 사용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높을수록 달러를 더욱더 많이 찍을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론 자체가 틀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만은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달러는 왜 계속해서 강해지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나라들과 그들의 화폐 역시 달러에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전 세계 여러 기관들은 국제 기축 통화인 달러의 사용을 쉽게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달러는 다른 나라의 화폐들에 비해서 강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결국 전 세계의 통화들로부터 유동성을 쏙 뽑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이 돈을 풀고 있을 때 양적 긴축을 통해 가지고 달러를 끌어당겨서 금리를 높이기도 했었습니다. 브렌트 존슨이 말하기를 내 이론은 금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금리가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달러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르게 될 것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의 달러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달러가 싫어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달러의 무제한 발행, 거의 갚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미국의 빚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달러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면은 화폐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금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피터 시프 등등을 들 수가 있겠죠. 자, 브렌트 존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 의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은 본인 시각은 약간 다르다. 이 통화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맞지만은 이는 달러의 약세가 아닌 강세 때문에 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달러를 던지고 다른 화폐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달러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의 빚에 대한 금리를 지불할 때, 미국의 달러 빚에 대한 금리를 지불할 때, 전 세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도 달러가 쓰이고 미국 재무부가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때도 달러가 쓰입니다. 달러 빚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대략 40조 달러 정도가 되고 여기에 이자율 2.3%를 감안해도 이자만 해도 8,47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죠. 이는 무역이나 상환금을 제외한 것으로 달러에는 엄청난 수요가 이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항상 자금 지원에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달러 사용을 중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금 제도도 규제 제도도 여전히 미국 달러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면도 크고요. 달러는 가장 큰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어느 정도는 전부 다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미국 달러가 엄청나게 좋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다른 화폐들보다는 비교했을 때 낫다라는 것으로서 많은 나라들과 기업들이 달러 빚을 지고 있고 달러 채무를 지고 있다. 그들은 이를 갚을 때 다른 나라 화폐가 아닌 달러로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질려버린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이 달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왔었으나 현재까지도 미국 달러를 거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세계에서 자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달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국제 지불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 디플레이션 단계를 거치면서 달러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미국 금리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달러가 다른 나라에서 자본력을 뽑아먹는 밀크쉐이크 이론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더욱더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부가 달러를 통해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미국 달러에 연관된 기업이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인데 예를 들어 IBM,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등 배당금을 주는 곳들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아르헨티나에 산다라고 치자 이 자본금을 달러로 바꿔놓는다라면은 아르헨티나 페소가 10% 하락하면은 달러를 들고 있는 당신은 10%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돈으로 만약에 코카콜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3%에서 4% 정도 배당금을 받게 된다라면은 13%에서 14%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달러를 사서 미국 자본에 투자하게 될 것이고 좋든 싫든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아무리 미국이 돈을 많이 찍어내도 수요가 이를 다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최근에 엄청난 하락 후 V자 반등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다른 나라 주식시장보다 미국이 더욱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군대가 있죠. 그래서 미국 군대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달러를 사용하도록 압박하는 데도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달러를 아무리 많이 찍는다 한들 이 달러만한 기축통화가 없고 전 세계 아직도 빚이 넘쳐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러 빚이며 달러만큼 이제 유동성을 가진 그런 화폐도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달러 수요는 늘게 될 것이며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화폐들보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강세는 언제쯤 끝날 것인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 국가들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미국도 양적 완화를 진행 중인데 다른 나라 화폐들보다 달러만 수요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들이 계속해서 같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가치는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벌써부터 개발도상국들을 이제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이 아닌 나라들도 있지만은 이 달러에 대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많이 떨어진 나라들이 있죠. 자, 그리고 결국은 유로도 엔화도 이렇게 될 것인데요. 유로든 엔화든 아직 달러에 비하면은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25%에서 30% 정도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예니나 파운드 다른 화폐들도 가치가 반토막 나게 될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디플레이션 후에 오게 될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현 통화 시스템은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러가 다른 나라들의 경제를 파괴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현상은 결국 미국에도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기에 결국 전 세계는 다 함께 모여가지고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소개하거나 새로운 화폐를 만들게 될 텐데, 그런 발표가 나게 되고 나면은 사람들은 더 이상 미국 달러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통화나 시스템이 소개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더 이상 미국 달러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게 되며, 그때가 되면은 들어왔었던 자본들이 미국을 떠나서 미국 달러 가치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달러는 계속해서 강해지게 될 것이다. 전 세계 경제가 그 말 그대로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뭐 한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달러를 거치지 않고 자본을 이동시키는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 이 자금들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 달러를 중간에서 통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중간에 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저는 암호화폐 유튜버로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국가 단위에서 사용할 정도로 발전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금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이 브렌트 존슨 같은 경우도 금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자, 또 금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로버트 키요사키인데요. 둘이 아주 죽이 잘 맞아요. 자, 브렌트 존슨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미국 달러를 들고 있지 않을 거면은 금을 사라. 금은 단기적으로는 힘든 시간을 겪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기적인 이야기고, 그는 금이 결국은 달러를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은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그래서 나 역시 사람들에게 금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왜 금값이 오르지 않고 있는가? 자,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달러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다른 통화들 기준으로는 가치가 많이 오른 편이다. 최고가를 갱신한 곳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몇백 달러만 더 올라가면 최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금과 달러는 가치가 나란히 상승하게 될 것이지만 금이 결국 달러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전 세계가 자유시장이었었더라면 그들이 금을 택하겠지만은 현실은 자유시장이 아니며 각국의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개입할 것이기에 금이 바로 상승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 국가들은 근본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싶어하고,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공약을 많이 걸면서 당선이 된다. 이렇게 무분별한 통화 시스템은 결국 리셋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받아들이게 될 시스템에 금이 일정 부분 포함되게 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봤을 때 100% 근본위제가 다시 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같은 경우 단기간에는 1500달러 선까지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3000에서 50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흥미롭다. 나도 비트코인을 좀 들고 있는데 만약에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투기 자본에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면 비트코인을 좀 사서 들고 있는 것도 좋다.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은 금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둘 중에 하나다. 떡상하거나 망하거나 1억 달러까지 올라가거나 혹은 가치가 1000달러까지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달러가 전 세계 다른 화폐들과 이제 시스템으로부터 유동성을 쪽쪽 뽑아먹으면서 계속적으로 강해질 것이다 라는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금까지 팔아가지고 달러를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얼마 전에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달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강세를 보이게 될 수 있을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 사족을 덧붙이자면은 달러의 이런 가치가 다른 화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은 달러의 구매력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죠. 특히 지금 많이 인쇄를 한 달러들이 이제 돌지 않고 있습니다. 순환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머니 벨라시티라고 하는데, 이제 이 수치가 굉장히 낮죠.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서 돈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생필품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주식으로 먹게 되는, 예를 들어 쌀 같은 음식을 스테이플 푸드라고 하는데요. 2020년도에 들어가지고 가격이 벌써 70%나 올랐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다가오는 위기, 다른 화폐들은 약해지고 달러만 강해지는데 그와 동시에 인플레이션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이 정보 수집하고 정리하느라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와 광고 주방문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